한동훈은 이준석의 대체제가 아니다. 이 말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은 이걸로 볼게요. 국민의힘이 추석 전에 우여곡절 끝에 새 비대위를 출범시켰는데요. 근데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향해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아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은 이런 걸 거예요. 이준석이 없이 강기훈이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사실 이제 정치를 모르는 거죠, 그거는. 이준석이 없이 그냥 장해찬이가 똑같은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? 대체할 수 있고 없고 이전에 대선 때 한 줄 공약이라고 했던 거. 저는 그런 거 하라고 안 했어요. 대중은 이준석이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물론 그때는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저는 가만히 있었죠. 새로운 영상들, 새로운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. 그 이유가 구장차장, 여기 나와 계신 구장차장이 직접 칠곡까지 내려가서 이준석 전 대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했다고 들었어요. 일단 이준석 전 대표 잘 지내고 있습니까? 네, 이게 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. 예.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런지 조금 예전에 봤던 모습보다는 살이 조금 찐 모습이었는데요. 예. 뭐 그 겉으로 보기에는 좀 건강해 보였습니다.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메시지가 이준석 전 대표의 핵심 메시지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이제 그 장시간 인터뷰 중에 이 대통령과 자신 사이에 여러 가지 좀 오해가 빚어진 그 정황, 그리고 실제와 이 사실, 그러니까 알려진 것과 실제 상황이 달랐던 거,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그 얘기를 나눴는데요. 예. 대표적인 것이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핵심 관계자, 이른바 윤핵관이 처음 등장한 걸 이때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난해 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을 치를 때 예. 경선 준비위원장이 이제 서병수 의원이었다고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서병수 의원이 대선 후보들을 이 쪽방촌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대선 후보들을 쪽방촌으로 초청을 했었는데 당시에 윤핵관이 등장을 하면서 대표가 뭐길래 대선 후보를 오라가라 하느냐. 이런 보도가 처음 나온 것이 대통령,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 어떤 갈등, 오해, 이것이 이제 촉발된 계기였다,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요.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가 되면서 아마 뭐 이제 정진석 부의장 표현에 의하면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, 이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. 여전히 뭐 이준석 대표는 이 뭐랄까요, 그런 오해가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국민의 힘을 위해서 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오해를 풀기에는 진짜 너무 멀리 왔기 때문에 서로. 김민정 교수님, 구장차장이 여러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는 국회 비의장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것도 코미디다. 바로 정진석 부의장을 겨냥했어요.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? 네, 뭐 지금 이 말씀은 그래도 굉장히 유한 말씀이고 아마 공중파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SNS에 올린 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저것보다는 훨씬 더 과격한. 뭐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, 이 말씀하시는 거죠? 뭐 사진도 있었지요. 있었는데요. 저는 뭐 요즘 사자성어 유행한다고 하던데요. 아마 예. 국민의힘의 다수의 지지자들은 요즘은 소위 부답이 아닌가, 웃으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, 이런 얘기가 아닌가, 이런 이전 생각이. 대표 무시 전략 뭐 이런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뭐 비나이 디글레트다,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. 제가 지금 정확한 사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회 부의장이 비대위원장을 겸임했던 적들도 있다고 해요. 물론 모양새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 워낙 이 다선 의원들이 없고 뭐 지난 총선을 통해서 대부분이 낙선하고 이러면서 인물난이다,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그럼에도 저것이 그렇게 비난의 대상인가,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장관 얘기도 직접 꺼냈습니다. 꽤 이례적인데요. 과거 이준석 전 대표의 한동훈 장관 언급 영상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국민들이 어떤 민심을 담았는지, 그게 지금 한동훈 후보자의 사실상 정치적 뿌리가 되는 거예요. 모태가 되는 거예요. 의원님, 제가 정치를 잘 모르고 아직 뭐 정치인인 것도 아니어서 근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 후보자의 별의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했던 게, 사람은 그런 겁니다. 한동훈이라는 머리에 뿔 2개 달린 악마처럼 이제 묘사됐던 사람이 사실은 직접 대화하는 모습, 말하는 모습을 보니까
너무나도 사안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잘 얘기하더라.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이 있더라.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을 키워서 내 자리에 앉히면 된다고 생각한다. 한동훈과 이준석 지지층은 완전히 다르다. 직접 인터뷰한 구차장, 이거 무슨 의도로 이 전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? 네.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이 그 당 대표를 징계하고 예.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윤핵관과의 어떤 갈등이 좀 증폭이 돼 있느냐.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해석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아마 이제 윤핵관이나 아니면 그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의 생각은 예. 이준석 대표를 없애고 그 자리를 내후년 총선에 한동훈 장관을 앉혀서 치러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느냐. 예.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의 지지층은 주로 이제 주부층의 어떤 지지세가 많다라면 주부요. 자신의 예. 경우에는 그 20, 30대 이 그 인터넷 네트워크 세대이기 때문에 이 보완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체제가 될 수는 없다. 그 상황을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. 그 취지 설명을 해주셨어요. 직접 인터뷰하셨기 때문에. 네, 이도원 의원님, 저 네. 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그러면?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.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얻어갖고 있는 과정이고 이준석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신뢰는 이제 거의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국민의힘에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거의 정리된 의견입니다. 예. 여전히 이제 말이 많으신데 지금 이준석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얘기는 사퇴나 탈당 정도고 앞으로 닥친 현실은 경찰 수사와 윤리위라는 걸 잘 파악해야 될 겁니다. 정치 논평할 때가 아니라는 게 지금 이도원 의원님의 개인적인 시각인 것 같은데요. 그럼에도 한동훈 장관까지 언급했습니다. 이번 7곡 인터뷰에서 저희만의 여러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.